인싸맨 장안의 화제 인싸맨. 몇 년 전에 나 찾아왔을 때 분당그릴에서 먹으면서 형님 저 이제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게 기억난다. 여러분 우리 김정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가 제가 또 오늘 펜도 준비해왔습니다. 요즘은 대표님보다 작가님 얘기 더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전혀 안 그래. 사인 이렇게 써. 김현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선한 영향력 인싸맨 김정덕 프렌드. 이렇게 이 드림으로 하신 이유가 또 있으세요? 자연스럽게 됐어. 사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인 연습 몇 번 하다가 이렇게 꿈을 포기하지 말자. 자, 오늘 웰컴주는 소맥으로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 제가 또 한번, 인천이 원래 고향이시죠? 나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인천의 그 3대장 지상렬, 김구라, 김정덕. 좋아하는 형님들. 예, 거기 염경환 형님 제일 친하고. 진짜로 실제로 친하시다고요? 네, 친해요. 중학교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우와, 옛날 프랜차이즈 할 때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저희 김구라 그 형님이 이제 학년이 똑같거든요, 본관이랑. 아유, 좋습니다. 자, 아유, 반갑습니다. 웰컴 투 인천. 기가 막히네.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면. 저는 원래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을 좀 오래 했고 2000년도에 롯데리아에 입사해요. 롯데리아에서 그 점포 관리자, 매니저점장 이런 일 하다가 교촌치킨 가서 영업관리 팀장, 교육팀장 이런 것도 했었고 이바동 감자탕 브랜드도 있었고 해외 사업하다가 조금 이제 말아먹고 신용불량자로 좀 지내다가 그 후에 다시 컴백은 이제 돈수백이라는 돼지국밥 브랜드를 했었고 지금 하는 반찬 사업은 올해로 이제 8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친구들한테는 그냥 큰 형으로 불리는 김정덕입니다. 중간에 또 시원하게,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시원하게 말하는,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스토리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 약간. 그렇죠. 벌써 우리 아들이 18살 고2인데, 우리 아들 태어나기 바로 직전. 근데 망해서 우리 아들 0살, 1살, 2살, 그 한 3년 사이가 나는 카드를 못 만드는 사람이었어. 신용불량자. 그때 뭐 새벽에 우유 배달도 하고 고춧가루 받는 방앗간에서 일도 하고 저녁에 치킨집에서 배달도 하고 몸을 써서 하는 일을 한 3년간 했었고 내가 유일하게 전화번호 한 번 바꿨는데 그 당시에 바꾼 것 같아요. 사실은 한번 망해보면 이제 용기나 자신감이 좀 떨어지니까 사람들 만나는데 두려움도 있고 대인기피도 생겨서 빚이 뭐 몇 억이 있었는데 다 갚는데 한 8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8년 후부터는 이제 사람 구실을 하는 거지. 또 처음부터 눈물에, 이거 뭐, 예, 빈속이실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긴 내가 가끔 오는데요. 옛날에는 이런데 올 적이 엄두도 안 나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가끔 와요. 또 우리 현이가 인천 온다 그래서 거금을 내가 쏘네. 오실 때 대출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제가 한번 말아드려 보겠습니다. 말아드린다라는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한번 말했기 때문에 잘 말아 이씨. 저는 언제 처음 뵀냐면 예전에 이제 세리CEO라는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웹 그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프랜차이즈 포럼이라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계시는 선배님들이시잖아요. 한참 막 주임인가 막 이럴 때 어떻게 이렇게 가입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시사이셨어요. 내가 롯데리아에 입사했다가 첫 이직이 교촌치킨인데 그때는 되게 작은 회사였어. 전국에 한 300 몇 개 있을 때였는데 롯데리아 같은 데는 완전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쳇바퀴 돌듯이 난 시키는 것만 하는 매뉴얼대로 그런 역할을 했었고 교촌치킨 왔는데 뭔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어서 우연치 않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회 뭐 이런 데가 있었는데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리 과장급 워크숍 같은 개념으로 2박 3일짜리 교육을 했어. 내가 대리였는데 그때 직원 몇 명 데리고 2박 3일 연수를 갔어. 대리여서 데리고 가셨어요? 대리여서 데리고 갔는데 그때 만난 분들이 있어. 미스터 피자도 있었고 원할머니 보쌈도 있었고 그때 만난 친구가 윤성만 시사배야. 그때 많이 만났어. 저기 대구에 이면철 교수님도 그때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이제 윤성만 씨가 나한테 대리님 저희가 뭐 하는 이게 모임이 있는데 거기 좀 가입 좀 하지 않으시겠어요? 한 게 셀이에요.
아. 2003년도 가입이야. 이- 그 2002년도에 만들고 내가 2003년도 가입한 거지.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가입시키고 모임에 엄청 많이 나가서 정보 교류를 엄청 많이 했었지. 지금이야 이제 뭐 정보가 다 오픈돼 있던 시절이고 뭐 온라인 유튜브 뭐 너무 많잖아. 책도 많고. 네네. 그때만 해도 그런 정보가 없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야, 쟤네 회사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굴러가지? 이러려면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나와서 서로 정보 교류를 하는 거지. 서로 강의도 해주고, 서식 같은 거, 영업보고서 어떻게 쓰니, 슈퍼바이저 체크리스트 어떻게 생겼니, 서로 교환하고.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발전에 초석을 둔 첫 번째 오프라인 모임이자 온라인 모임은 나는 세리, 프랜차이즈 포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직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 안에서 시삽도 했었고, 지금도 뭐 고문도 하고 있지만, 아무튼 2000년도 초반부터 2010 몇 년도까지는 삼성영재연구소 그 세리 포럼, 프랜차이즈 포럼이 프랜차이즈 본사 개개인의 그 맞아요. 발전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역할을 맞아요.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 맞아요. 저도 완전 실무자였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막 이렇게 진행할 때도 일부러 말씀도 걸어주시고. 대단한 모임이었지. 한잔해.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뭐 나는 지금도 프랜차이즈 회사 뭐 경영자문이나 이런 역할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명이나물 파는 형 아니야? 근데 어떻게 프랜차이즈 막 빠삭해야죠 막 그런 이력이 있어서 지금도 경영자문을 좀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현재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현재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반찬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이용해서 또 사업을 확장하시고 여러 젊은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에게 정말 큰 힘이 돼주시고 거의 없거든요. 이런 입체적인 경험과 그걸 지금 현재 연결시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없는 거. 그렇죠. 없죠. 사실은 8년 전에 단지 F&B 창업하고 반찬 관련돼서 유통사업에 올인을 하다가 그 족발 신선생 종빠신 선생. 한 4, 5년 된 일인데 네네. 그 친구가 로고송 만들어 달라고 찾아왔었어. 그러니까 그 소개를 누가 해줬냐면 팔각도 성욱이가 형님 저 족발 열심히 하는 동생인데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거 뭔데요? 그랬더니 로고송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그 동생 집도 인천이라 네. 자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때 매장이 한 20개 됐어요. 내가 이제 프랜차이즈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네네네. 그 친구랑 사실 경영자업을 처음 한 거야. 그 친구 2년 했는데 지금 네네. 매장이 130개. 그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좋은 연결의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된 거지. 그 이후로 뭐 지금은 뭉텅, 뭐 뭉텅. 원조 부안집, 청아오 이런 브랜드들 경영자물. 이게 약간 형님이 좋아하는 아이템과도 약간 연결이 되냐면 지금 고기, 족발, 뭐 순댓국 지금 옛날에 또 하셨던 것도 그런 것도 있고 반찬 많이 들어가는 거. 그 뭐 경영자문은 안 하지만 네. 1호점부터 세팅한 집들이 잘 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봉집 같은 거. 서로 이제 윈윈하고 응원하는 사이인 거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 기업이 성공하려면 1부터 예를 들어서 100 중에 나는 한 96번부터 100 정도를 담당하는 사람인 거지. 근데 이제 1부터 95는 누군가와 잘 협업을 하고 본인들이 잘 하고 96부터 100이 채워져야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거에 올인해주는 거지. 내가 그런 브랜드들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 만들어준 거래. 그런 건 아니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건 있는데 좀 그런 건 비약이고 그런 나는 그냥 96에서 100 정도 5% 정도를 이렇게 잘 봐주는 거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컨설팅이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정말 간혹 뭐 예를 들어 오를 해줬는데 저 브랜드는 내가 막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분들도 가끔 정말 가끔 계시는데 나는 많이 봤다. 데뷔를 현이가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면 나 찾아와서 어려울 때 형님 소주 한 잔 사주세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렇죠. 와. 아이고 증기 기관차 사심인가요? 형님 김민종 같은데 지금 딱 그래요 노래 딱 부르면 지금 형님 그대여. CM송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내가 고등학교 때 밴드를 했어요. 베이스 기타를 쳤었고 그 다음에 뭐 음악하는 동생들하고 친해서 공중파 드라마 BGM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야. 망해보기도 하고 재능이니까 썩히기 좀 아까워서 작곡을 한다는 거는 약간 어불성설이고 좋아하는 동생들이 있으니까 만들기 시작해서 20여 개 팔각도도 함께해요 신선생 화덕족발 행복을 만들어요 추억을 만들어가요 뭐 이런 거. 이야. 팔각도는 재밌지.
각도 우리 모두 팔각도 경상도 전라도 팔각도 뭐 이런 거 왜 라임까지 맞춰가지고 가사에 그동안 몰랐던 특수부위 그 맛. 한 구절만 부탁드렸는데 지금 오봉집 누구나 좋아하는 환상의 오봉 스페셜 오봉집. 이런 내가 운전하고 가면 라디오에 나와요. 오 라디오 CM으로 네, 라디오 지금 너무 웃기지. 라디오 통화 CM 연결음만 해도 네. 사실 엄청나게 도움돼요. 결속력이 엄청 생겨요. 그다음에 어떤 요즘에는 그 사진의 세대가 아니라 영상의 세대잖아. 네네. 하이라이트 구간은 진짜로 뭐 요즘 뭐 쇼츠나 이런 데에도 깔아도 너무 좋지. 취미가 도대체 몇 개세요 지금? 예. 끝이야. 근데 책은 또 언제 내신 거예요? 이렇게 책 읽어보신 분들은 격하게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반찬에 대한 내용만은 아닌 거잖아요. 본질적인 내용과 정말 창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와닿을 수 있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작년에 2024년 기준으로 네네. 68일을 해외에 있었어.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탔다는 얘기지. 네, 네. 비행기에서 뭐 할 일이 없는 거야. 비행기에서 많이 썼어. 내가 이 일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반찬 유통사업으로 딱 드라이브를 바꿨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잘 될 줄 알았어. 왜냐면 내 주변이 워낙 많이 있고 우리는 모기업이 따로 있잖아. 반찬 단지로. 모기업에서 괜찮은 반찬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중계를 잘하면 잘 쓰겠구나 이제 얘기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야. 근데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게 예를 들어서 이 횟집에 와 있잖아. 횟집에 어울리는 반찬이 있고 돼지고기집에 어울리는 반찬이 있고 또 세분화하면 삼겹살을 팬에다 굽기도 하고 수채에다 굽기도 하는데 그거에 따라 반찬이 다 다른데 그거를 모르고 야 그냥 우리 반찬 많으니까 이거 하나 쓸래? 약간 공급자 관점으로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1년 지나서 알았어. 그때부터 사실은 내가 워낙 맛집 다니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맛집 다니면서 이렇게 본 거지. 공식은 아니지만 통계는 나오더라. 그래서 그 통계를 좀 이제 내 데이터베이스로 싼 거지. 사실은 그 이후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더라도 여기 뭐 산악지형 가서 쏘는 총이 있고 그렇죠. 어디 가서 쏘는 대포가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지. 근데 그거를 내가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새벽에 막 5시, 6시에 출근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지. 지금은 이제 누구보다도 메인이 뭐야? 그럼 이거랑 잘 어울리는 페어링 내가 해줄게. 이제 이 정도가 된 거지, 사실. 야 진짜 최고십니다. 진짜. 근데 뭐 사실 나처럼 다 살지 뭐.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 그 현업 때도 그래서 이제 김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김정덕 본부장. 물론 형님께서 약간 뭐 닉네임성으로 호칭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뭐 하나를 하시면 제대로 하신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형님한테는. 그 외부 강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안 해요. 옛날에 진짜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 불러주면 다 가서 했어. 공짜 강연도 많이 했었어,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내 프랜차이즈 본사에 자문하잖아요. 자문사에서 싫어해. 자기들은 비싼 돈 내고 하는데 형 그 얘기를 공짜로 어디야? 그러면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 누가 연락 오고 막 도와달라 그러면 거절 못 하시죠? 거절 못해. 다 가. 전화 받으면 내가 막 다 입력해놔서 다 가. 피드백도 드리고. 근데 요즘에 워낙 바쁘니까 이제 좀 못 갈 때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막 그 사람 변했어 뭐 이런 얘기가 제일 마음의 상처야. 나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게 나는 사실 제일 안타깝고 마음이 사실 아프지. 내가 막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형님은 저랑 MBTI가 거의 90% 이상은 다 똑같다는 거. 저도 강의를 어느 순간 조금 줄이기 시작한 게 아웃풋을 강의도 이제 아웃풋인 거고 그런데 저는 이게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좀 비율이 맞아야지 제 스스로가 만족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얘기를 해. 근데 그때 너무 좋은 거죠. 도움되는 눈빛, 뭐 분위기, 피드백 다 너무 좋은데 이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제가 되게 불안해지더라고요. 뭔지 알아?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그 인풋 아웃풋을 조정해야겠다. 이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막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 막 생각나고 잠 못 자고 뭔가 맞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맞아. 근데 이렇게는 제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분들은 크게 생각 안 하는데 저는 계속 크게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이나 공기를 먼저 자꾸 체크하다 보니까 참 이게 뭐 연어도 먹고. 이제
말 듣기 싫으셔가지고 지금. 아니. 초밥을 좀 먹어야 돼. 묵은지 올라오면 제일 마지막에 먹고 네. 요 하얀 거 먼저 먹어. 하얀 거부터. 또. 이유가 있나요? 묵은지 초밥은 한국만 있는 거야. 한국만. 간이 돼 있어. 사실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시켰을 때도 후라이드 그쵸, 반 후라이드 먼저 뭐 먹고. 똑같은 개념이야. 약한 거부터 강한 거. 정말 오늘 형님의 그 풍부한 콘텐츠 대단하십니다. 그러니 요즘에 네. 이 삶이 인생이 고맙고 즐겁고 너무 좋고 막 이런 거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18년 전까지는 카드를 못 쓰는 사람이었다. 그 너무 신용불량자. 힘들었었어. 우리 아들의 심지어 집사람이 학교 선생님인데 도서관 선생님인데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예정일보다 거의 20일 일찍 나왔어. 좀 작게 나왔어. 내가 그때 너무 많이 울었어. 아빠가 잘못해서 아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게 봐. 근데 지금은 이제 키도 크고 막 그래서 너무 고맙긴 한데 지금의 내 삶은 그때 생각하면 지옥과 천당 막 이런 사이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막 지금은 알겠지만 내가 기부 많이 하잖아. 네. 기부를 작년에 막 한 3,6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도 이제 목표가 3,000만 원인데 꼭 할 거야. 왜냐면 보답하는 거지 사실은. 사람이 이제 막 저 나락에 있으면 내가 그때 예를 들어서 빚이 많아. 몇 억 있어? 그럼 손이 뭔지 알아? 빚만 없으면 살겠다. 그냥 제로 베이스만 되면 살겠다. 왜냐면 제로 베이스면 열심히 하면 내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막 예를 들어서 3억이야. 그러면 매달 500만 원씩 갚아도 500만 원씩 1년에 6천이면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빚만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느낌이 뭐냐면 빚만 없으면 살겠다. 근데 사람 욕심이 간사하잖아. 한 달에 뭐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죠. 뭐 이런 게 생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잃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 더 사람이 잘 되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그냥. 와, 기부를 여러 번 하셨으면 이제 기부스네요? 왜요, 형님? 여기 왼쪽에 여전히 해야 되나? 이제 얘기할 건 다 끝난 거 아니냐? 또 뭐 얘기할 거 있냐? 형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프랜차이즈란? 좋은 프랜차이즈란 사실은 외식업에 국한해서 내가 가맹점주 입장에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최소한 5년 이상은 책임질 수 있는 브랜드. A라는 점포를 오픈을 했어. 오픈하고 5년 동안은 내 가족의 생계를 부담 없이, 걱정 없이 책임질 수 있는 브랜드가 사실은 좋은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해. 8년, 9년 뭐 이때쯤에 옛날에 교촌치킨에 있던 점주가 전화 온 적이 있어. 15년 이상 했어. 진짜로? 그분이 이제 정리한다고 전화 왔어. 근데 그 15년 사이에 교촌치킨 좋은 브랜드예요. 네, 좋은 브랜드입니다. 그 사이에 애를 시집 보냈대. 그리고 이제 자기는 소임을 당한 것 같아서 그만하고 어딘가 땅을 사서 간다 그랬어. 그때 딱 그런 느낌인 거. 야, 이런 브랜드가 사실은 괜찮은 브랜드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면 요즘에는 대한민국에 런칭하는 외식업 아이템들은 현이도 알겠지만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 짧아. 작년에 유행했던 올해 끝나는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최소한 3년 이상, 5년 이상 막 가야지 사실은 내가 장사를 한다는 건 내 인생과 내 가족을 걸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난 이거 약간 학력고사랑도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학력고사 볼 때 막 하잖아. 과연 내가 사업을 하는데 프랜차이즈를 가맹을 하는데 이 정도 노력과 막 이런 걸 하나? 생각해보면 3년에서 5년 이상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봐. 근데 사실은 그런 고민은 좀 해봐야 된다. 가맹 본사도 가맹 점주도 무조건 지금 유행한다고 해서 내년 수년이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라이프 사이클을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드는 본사. 가맹 점주에게 수익률을 많이 보존해주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 점주가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 그런 것 같아. 그냥 일시적인 홍보용 정책이 아니라 그럼 그게 진짜 상생인 것 같습니다. 창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 예비 창업자나 지금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형님의 뭐 좀 뭔가 조언 주실 수 있는지. 근데 사실은 프랜차이즈 관점에서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물건을 파는 사람, 가맹점주 입장은 약간 물건을 사는 사람.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할 때도 잘 보잖아. 깎기도 하고 뭐 거기다 뭐 옆집 회사가 비교도 하고. 프랜차이즈는 안 그래.
꽂히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돼. 가맹비 500만 원 때문에 2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500만 원 아까워서 1억 9,500만 원을 날리는 거거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 맞잖아. 맞아요. 이거 환불이 안 돼. 내가 500만 원 날려도 그만이야. 상권 분석할 때도 똑같이 얘기해줘.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역삼동에 어디 좋은 거 물건 나와서 저 싸게 형님 했어요. 와서 말해주세요. 갔는데 두 번째 골목이야. 첫 번째 골목 아니고. 근데 여기 이거보다 더 싸게 잡을 수 있었는데 왜 이거 했니? 했더니 형님 뭐, 저 권리금 막 싸게 해서 이거 잡았으니까 뭐 이런 친구들 100% 많이. 그럼 내가 얘기해. 너 권리계약 얼마 했니? 1,000만 원이야. 여기 다 하면 돈 얼마 들 것 같으니 3억 5천이요. 부동산 가서 빌고 거기 계약한 사장님한테 빌어라. 가서 몇백이라도 건져올 수 있으면 건져오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결국 창업해. 그 1,000만 원이 아까운 거야. 그 3억 4천을 날리는 거야.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사실 그런 게 안타깝지. 어려운 일이지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지 사실.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렸고 내 전 재산이 달렸다고 하면 한 번은 두들겨 볼 수도 있는데 그거 못 두들겨 보는. 자기가 마음이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 착시가 생기고 이건 누가 봐도 될 것 같은데 막 그러니까 자기한테 막 너무 빠져드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가슴으로 안 듣더라. 그냥 귀로 듣고 그냥 많은. 정확한 얘기야. 지금도 사실 그게 문제인 거지. 도장 찍기까지 브레이크 한 번도 없이 그냥 쫙 그냥 직진해서 가는. 사실 이제 도장 찍은 다음에 막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당장 이 브랜드 창업하지 않으면 내가 뭐 어디 죽는 거야? 당장 다음 달부터 내 생활비 나가는 돈, 애들 키우는 돈, 학원비,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이제 그런 돈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하는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처음 해봤는데 상담을 받았어. 그럼 사실은 또 가맹본사 입장에서 리드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급발진을 하다가 막 점포계약까지 하고 막 이런데 눈 떴는데 이미 막 오픈하고 있는데 2달 뒤에 양구영수 본사에 요청을 했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돼. 너무 힘들어 체력적으로. 근데 지금도 운동하시라는 얘기를 하시면 되게 콧방귀 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약간 뻔한 얘기를 해? 근데 안 그렇거든요 진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는 거잖아. 사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이게. 파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함부로 사면 안 돼. 근데 또 우리 형님께서 또 인싸맨 채널에 대해서 약간 또 꼭 할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뭔 얘기야? 내가 좋아하는 단어 말 중에 몇 가지 있는데 사람이 답이다. 일상의 지루한 반복을 이겨낸 자만이 성공한다.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 프랜차이즈 시장이 어느 때부터인가 약간 변질되는 거지. 야 법적인 테두리에서 우리가 이걸 팔아도 괜찮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거야.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혹할 수 있어. 이런 자정의 역할을 해주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친구니까 꼭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현이 같은 존재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그거를 밖으로 이렇게 오픈해서 채널을 만들고 얘기해주고 선한 프랜차이즈들을 도와주고 같이 협업하고 이런 채널이나 이런 사람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우리 현이가 그런 역할을 좀 잘 수행해줬으면 좋겠다. 형으로서 선배로서 그런 바람이 있는 거지. 만약에 수행을 잘 못하면 꺼져 이씨. 항상 힘든 시기지만 어렵다. 계속 하루하루 힘내면서 살고 계시는 우리 또 미창업자 분들에게 한번 응원과 좀 힘이 나는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사실은 응원을 해드렸는데 그걸 받는 사람 별로 없어. 어떤 얘기냐면 중간에 약간 쉼이나 스탑이 필요한데 계속 응원을 해줬더니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지. 근데 사실은 뒤를 한번 살짝 돌아보면 내가 반성할 것들이 수백 가지. 근데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지금 현재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뒤를 한번 살짝만 돌아봐라. 그럼 내가 지나온 발자취가 보이거든? 그래야 내 앞길도 보이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내 뒤를 자꾸 이렇게 못 보잖아. 그럼 자기 객관화가 못 돼. 만약에 잘못되고 있으면 제대로 된 길을 다시 한번 각도 조절을 좀 하고 내가 잘하고 있었다. 그럼 계속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파이팅하고 앞만 보고 가는 것도 문제야. 그것도 있지. 그래서 지금은 살짝
내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 길이 궁금하신 여러분들, 반찬은 식당 성공의 미천이다. 이거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요? 내가 딱 한마디 하고 싶은 이거 해달라고 그랬었잖아요, 형님.